반갑습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경기 리뷰입니다. 홈팀 메뉴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1차 빌드업 시 백스리의 중앙에서 뛰는 더리우트가 중원으로 전진합니다. 아스날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형태인 만큼 웨데고르가 더리우트를 견제합니다. 바인드르 골키퍼의 좌측을 향한 롱킥. 아스날 선수들이 마운트를 내버려두면서 너무나 쉽게 메뉴의 롱 빌드업이 성공합니다. 부카요 사카가 높게 전진해 있던 탓에 자유로운 도르구가 패스를 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니요로가 다시 바인드르 키퍼에게 리턴 패스를 건네는 상황입니다. 영입생 요케레스가 돌아뛰는 형태로 바인드르 키퍼를 압박합니다. 바인드르 키퍼는 지체하지 않고 몸의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한번 좌측으로 롱킥합니다. 더리우트를 막던 웨데고르는 세컨볼 숫자 확보를 위해 롱킥이 향하는 지점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운트가 쉽게 공을 건드립니다. 높게 뜨면서 살리바와 쿠냐의 경합 상황. 이 공은 살리바의 등에 맞으면서 마운트의 발밑에 떨어집니다. 반대편의 은베모는 높은 위치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컨볼을 따낸 마운트가 뒷공간으로 뛰어드는 은베모에게 좋은 침투 패스를 찌르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기회. 은베모의 슈팅은 라야 키퍼 정면으로 향했지만 날카로운 속공 전개였습니다. 메뉴에게 경기 주도권을 내준 아스날은 주무기인 코너킥을 성공시키며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경기의 분위기는 여전히 메뉴의 것입니다. 3-4-3 포메이션에서 더리우트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한 칸씩 전진하는 메뉴의 1차 빌드업 패턴. 이를 상대하는 아스날의 전방 압박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니요로가 바인드르 키퍼에게 리턴 패스하면 요케레스가 돌아뛰면서 키퍼를 압박합니다. 바인드르 키퍼가 요로에게 패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방금 경기 장면에서 보셨듯이 전반전 초반 바인드르 키퍼는 왼쪽으로 롱킥을 시도하였습니다. 웨데고르는 여기에 대비해 더리우트의 뒤로 물러나면서 세컨볼 싸움의 확률을 늘리고자 하였는데요. 하지만 메뉴의 빌드업 패턴은 전반전 중반부터 좀 달라집니다. 전진해 있던 더리우트가 내려와서 패스를 받은 뒤 원터치로 요로에게 돌려놓는 형태입니다. 요로를 향한 패스기를 막고자 했던 요케레스의 압박이 너무나 쉽게 무력화됩니다. 압박에서 벗어나 공을 잡은 요로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먼저 최전방을 향한 롱킥으로 속공을 전개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새롭게 영입된 세슈코가 아직 선발로 나서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선택지인 상대 진영으로의 운반을 선택하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다시 경기 장면입니다. 요로가 바인드르에게 리턴 패스를 건네자 요케레스가 돌아뛰면서 바인드르를 압박합니다. 바인드르 키퍼가 몸의 방향을 바꾸려 하자 캡틴 웨데고르는 오른쪽에 위치한 동료들에게 긴 패스가 갈 수 있음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전반 초반과 달리 바인드르 키퍼의 선택지는 갑자기 내려오는 더리우트를 향한 짧은 패스입니다. 웨데고르의 대처가 늦었습니다. 더리우트는 원터치 패스를 요로에게 돌려놓으면서 아스날의 압박을 풀어냅니다. 요로를 통제하기 위한 아스날의 압박 패턴을 파괴할 수 있는 준비된 약속입니다. 요로는 달로와 패스를 주고받은 뒤 전방으로 길게 롱킥 처리하는데요. 메이슨 마운트가 살리바와의 경합에서도 머리에 공을 맞추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은베모가 공간으로 뛰어드는데요. 벤 화이트의 커버 움직임이 더 빨랐습니다. 만약 세슈코가 나와서 헤더로 떨궈줬다면 더 유망한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었겠죠. 이번에도 방금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더리우트가 웨데고르보다 빠르게 내려와서 레니요로에게 원터치 패스. 패스를 받은 레니요로는 광활한 공간으로 직접 공을 끌고 운반합니다. 멈추지 않고 파이널 서드까지 넘어와서 다음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스날 선수들은 빠르게 내려와 특유의 4-4-2 수비 대형을 갖추는데요. 이런 장면이 반복될수록 경기의 점유율과 주도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것입니다. 양팀의 전반전 기록입니다. 아스날이 기록한 전반전 슈팅 5개 중 3개는 코너킥에서 나왔습니다. 이 3번의 코너킥 상황 기대 득점 값은 0.97. 바꿔 말하면 오픈 플레이에서의 슈팅은 단 2개, 기대 득점 값은 0.06에 불과합니다. 결국 후반전, 아스날은 아주 약간의 변화를 선택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 메뉴의 1차 빌드업 상황이 연출됐을 때 이제는 웨데고르가 더리우트의 앞에 위치합니다. 메뉴는 이제 전반에 재미를 봤던 그 패턴을 활용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카에게 압박받는 루크쇼에게 패스를 선택합니다. 아스날의 강한 연쇄적인 압박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코너에 몰립니다. 도르그를 향한 루크쇼의 패스는 내려오던 마운트에게 향했지만 전반과 달리 살리바가 강하게 마크하면서 압박에 성공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웨데고르가 더리우트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바인드르 키퍼는 고민합니다. 요케레스의 압박에 바인드르는 그냥 롱킥을 시도하는데요. 마갈량이스가 대표팀 동료 쿠냐를 아주 거칠게 다룹니다. 반칙이 불리더라도 속공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결국 아모린 감독은 이른 시간에 교체 카드를 선택합니다. 아마드 디알로를 오른쪽 윙백으로 투입한 뒤 빌드업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교체 투입된 하베르치가 요케레스와 마찬가지로 바인드르 키퍼를 압박합니다. 바인드르는 내려오는 아마드에게 로빙 패스를 선택합니다. 달로와 달리 아마드는 절반 정도 돌아선 뒤 중앙으로 공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반대편 전환으로 상대의 압박을 풀어냅니다. 아마드 디알로 교체 투입 이후에도 메뉴의 변화는 계속됩니다. 최전방에 세시코를 투입하면서 마테오스 쿠냐는 더 익숙한 위치에 자리합니다. 거기다가 웨데고르가 더리우트의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쿠냐의 내려오는 움직임이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바인드르가 저 공간에 패스했을 때 만약 지난 시즌 메뉴의 공격수였다면 지금처럼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원터치로 돌려놓는 패스가 최대 기대치였을 것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수비맨들을 무력화한 뒤 모험적인 패스를 시도하고자 하였겠죠. 결코 쉽지 않은 전개인데다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너무나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영입된 마테오스 쿠냐는 브루노에게 패스하지 않고 직접 돌아설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후 전진 드리블로 템포를 살린다면 위협적인 속공 기회를 만들 수 있겠죠. 바인드르 키퍼가 말씀드린 대로 내려오는 쿠냐를 활용합니다. 베나이트를 끌고 내려온 마테오스 쿠냐. 대부분의 선수라면 여기서 중앙에 위치한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테오스 쿠냐는 공을 살짝 건드리며 멈춰 세운 뒤 베나이트를 무력화하고 몸의 방향을 틀어 상대 진영을 바라본 채 전진 드리블을 합니다. 지난 시즌 울버햄튼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공을 끌고 전진한 뒤 우측으로 기회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은베모가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 각도를 만들자 그 위치로 아마드가 마두에케를 끌고 들어옵니다. 두 선수 모두 오른쪽에 배치된 윙포워드 성향의 왼발잡이 선수라서 동선이 겹쳤습니다. 결국 아마드가 은베모를 방해하는 꼴이 되면서 슈팅 마무리가 되지 못합니다. 두 선수의 영향력은 매우 좋았지만 이렇게 호흡이 맞지 않은 장면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 경기 기대 위험값을 바탕으로 그린 그래프입니다. 전반적으로 메뉴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특히 세시코가 투입된 65분을 기점으로 메뉴가 더욱 강하게 몰아붙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시코가 활약했다기보단 쿠냐가 익숙한 위치로 돌아간 것이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경기 막판 아스날은 내려앉고 메뉴는 동점을 위해 공격 숫자를 더 확보합니다. 레니요로까지 전진하는 우측 위주의 지공 전개인데요. 패스를 받은 아마드는 마두에키를 상대로 기가 막힌 골라인 쪽 돌파를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너무 신이 났는지 바로 컷백 패스하지 않고 공을 끌고 더 들어갑니다. 뒤늦게 패스를 시도하지만 잘못 맞으면서 은베모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진한 요로가 아마드에게 패스. 방금과 달리 아마드가 돌파를 시도하려다가 빠르게 은베모에게 패스를 건넵니다. 이때 은베모는 아마드가 측면으로 크게 돌아뛸 것이라고 예상했는지 강한 패스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마드는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분명 훌륭한 경기 영향력을 보여줬지만 아직 서로의 움직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약간의 시간과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갈량이스가 이 공을 걷어냅니다.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득점에 실패하며 개막전 경기에서 패배합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분명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 요소가 많았습니다.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이 점차 호흡을 맞춰 나간다면 아모린 감독이 추구하는 빠른 빌드업 전개가 매우 위력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아스날은 이번 시즌도 조보 코치의 세트피스였습니다. 전반적인 선수들의 몸 상태가 무거워 보였고 경기 내용도 좋진 않았지만 선제골을 지켜내면서 힘겨운 올드 트래포드 원정승을 따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공학자 탑샷이었습니다.